안녕하세요. 달빛 단연 원장 김동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의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런 주제로 계속 올려볼까 합니다. 오늘 올릴 내용은 상한학자 진서춘이라는 분이 한의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렇게 그 인도하는 글을 쓴 게 있어가지고요. 한번 보자. 상한 실천론이라는 책인데요. 사실은 제가 임상을 2003년도 이제 처음으로 외국 땅에서 시작했을 때, 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뭐 아는 교수님들이 계신 것도 아니고, 음, 전부 이 책들이 저희 선생님이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 상한 실천론이라는 책이 실제 임상에서 상한방을 응원하고 또 병을 보는 많은 시야를 열어줬던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분의 소개를 한번 보죠. 음, 뭐 1936년도에 태어났네요. 1936년도에 강서성에서 태어나가지고 강서중의학원 교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임의사, 저번에 설명했죠. 주임의사라고 하면 과주임, 학과장. 그 넓게는 중의학 대학에서 상한론 전문 그 전공으로서 박사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고요. 이미 강서 중의학원의 상한교실의 주임을 맡았었고요. 부석병원 제일 부위원장을 했었고요. 현재는 중국 중의학회 이사회 이사고요. 전국 중의내과학회 고문이고요. 전국 중의내과 의난병, 즉 난치병 전문의 위원회 부주임이고요. 강서 중의학 학회 부회장이고요. 그다음에 1997년은 중국 고자 중의학 관리국의 비준을 받아서 우리나라 말하면 보건복지부의 비준을 받아가지고 전국 고민 라오중이 따이투 따오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명의들하고 이제 제자들하고 연결했고 아마 그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키우라. 의무적으로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줘라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런 제도가 중국에 있거든요. 거기에 뽑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한론 교학과 임상과 과학 연구에 종사했는데 한 50여 년이 됐다. 그런 지가. 그리고 내과 심, 간, 담병 내지 내과 중에서 이 심장병, 간병, 담병의 전문가고 내과, 부인과, 소아과 부분에서 난치병과 그다음에 뭘 잘 선용했냐? 경방을, 즉 장준경 할아버지 처방을 많이 활용했다. 학술 논문이 100여 편이 넘고 출판한 거는 지금 진서춘 논상한, 그다음에 뭐 따이자오, 뭐 지다오더 인주성 지의 연구생들을 인도하면서 육경변증의 임상 응용 연구 전문 이런 주제로 연구를 한 적이 있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저는 굉장히 임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눈을 떴어요. 그래서 요즘엔 전혀 안 보는데요. 한 20년 전. 그렇죠. 자, 목차를 보면요. 목차가 첫 부분은 이렇게 상한방 중에서
그 계지탕 하면 어떻게 쓸 수 있겠냐? 쭉 계지탕에 예, 그 쭉 같은 방으로 어떻게 다양하게 치료할 수 있냐를 보면서 계지탕을 이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쭉 전반부는 이렇게 각 유명한 방제별로 예, 방제별로 이렇게 그 소시오탕 이 굉장히 많은 시야를 줬죠. 임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는구나. 이게 쭉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니산 얼마나 많은 병들을 치료할 수. 이때 뭐가 생깁니까?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가 어려봐야 얼마나 어렵겠어. 난치병이 얼마나 어렵겠어. 뭐 여기 보세요. 뭐 인파 결정서부터 해갖고 이런 데서부터 다 이걸 100% 믿으니까 100% 임상에서 낫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게 무슨 거짓말이야. 이랬으면 아마 아무것도 없지 못했을 거예요. 뭐 다 낫네. 그럼 나도 하면 다 낫는 거지 뭐. 그래서 3년 만에 의안짐을 쓸 수 있었고 난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었다. 저는 중국 사람들이 쓴 책을 다 믿었어요. 100% 그냥 바보처럼. 그럼 되는 거지. 하면 되는 거지. 왜 안 돼?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실제로 중국에서 10년간 맞고요. 이렇게 이제 진무탕까지 쭉 이제 방을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방들은 다 이분이 다루게 된 거죠. 27개 갖고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이 33번째죠. 33가지 그 상한 금계의 경방 중요한 경방들을 다 추려가지고 이렇게 실제 어떤 병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실제 학교에서 시험 보느라고 또는 자기 재미로만 보았던 것을 이제 절박하잖아요. 임상 침도 해야 되고 약도 써야 되고 그 당시는 또 환자분들이 많았어요. 또 좀 처음에는 또 중국 분이었어요. 전부 다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랬으니까 절박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시야에 눈을 뜨게 해줬던 책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병별로 두통이다. 그럼 두통을 다양한 두통을 갖다가 다양한 방으로 다르게 보는 것. 편두통을 다양하게 다룬 그쵸? 동병 이치 이병 동치. 이렇게 이병 동치했고요. 동병 이치하는 이치를 또 이분이 쭉 써갖고 그러면서 같은 두통이라도 어떻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 자기 나름의 사유를 제가 의안집에 냈듯이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실전 의안집들이 이제 저에게 무기였고 다급했죠. 절박했고 이제 뭐 중국에 있거나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있으면 전화를 해서라도 선생님하고 통화하겠지만 그 당시 전화비 굉장히 비쌌거든요. 캐나다에서는 20년 전에 뭐 지금 같은 카톡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헤쳐나가야만 했었죠. 그때 많은 도움을 줬던 책입니다. 그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잡병들까지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것들 부인과 뭐 얼과 외과 기타 종류까지 이제 뭐 제가 그때는 종류가 전공이었으니까 갓 전공했을 때니까 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자기 나름의 의화라고 할 수 있죠. 의화 뭐 자기 나름의 견해 같은 거를 이제 쓴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이 1, 2, 3에 관한 겁니다. 지금 중의학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서 쭉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자기 나름의 이론들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나름의 또 여러 가지 임상에서 필요한 것들 이런 걸 의화라고도 합니다. 주로 의화죠.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중의학의 학술이 어디에 통일돼야 되냐? 경전으로 통일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중의를 회진해 달라고 할 수가 없다. 분응, 칭, 중의, 회전 여러 명이 의사들이 같이 보는 회진은. 왜냐하면 중의는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 세 사람의 중의가 회진을 한다면 주로 세 개의 그러니까 다른 진단과 다른 변증과 다른 처방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섯 사람의 중의가 회진을 하게 되면 다섯 장의 다른 처방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것을 보면 중의는 확실히 통일하기 힘들다. 이게 일반인의 칸파, 일반인이 보는 생각이고, 뭐냐면 중의와 서의와 라오바이싱 일반 백성들도 모두 이렇게 생각한다. 중의는 이렇게 다르다, 보는 사람들마다. 루고쇼 만약에 중의의 학술 입장에서 본다면 중의는 여전히 각과 학설에 이와 같은 하나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학문이라고 볼 수 있을 거다. 이 중의학 내 인사들이 인식하는 것은 각각 학설이 이렇게 각각의 장점을 내고 역대의 제반 그 명현들의 아주 정통한 학설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백과쟁명하고 백과제방하는 응당 좋은 일이다. 이것은 중의학술을 널리 알리는데 좋은 장점이다. 그렇긴 하지만 각각 학설의 장점과 단점을 논한다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중의가 임상에 있어서 자연히 각자의 우수성이 있고 하나의 병에 대해서 다른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어떻게 중의의 역사에 그 원류와 근원이 깊고 넓다는 것을 학술계의 장명이 중의학술의 발전을 밀어준 큰 힘이 되지만, 이것이 중의가 아주 얻기 힘든 보배롭고 귀한 아주 서희하고 다른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그렇지만 중의의 학술이 백과쟁명이고 통일을 할 수 없는 거냐 진짜. 그러면 세 사람이 보면 세 사람이 다 다르냐. 황제내경 소문의 서문 왕빙 할아버지가 쓴 거죠.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이 책으로 공부를 하면 동쪽에서 공부했건 서쪽에서 공부를 했건 북쪽에서 공부했건 남쪽에서 공부했건 한 환자를 보게 되면 동일한 결론에 이를 것이다. 각각의 처방에 있어서 입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자기 나름의 로직과 논리가 다 있고 다 확실한 의미에서, 또 약이 한두 개가 틀리지만 기본적인 변증을 보는 방법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와가는 거. 천차만별이라 할지언정 만변하지만 그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렇죠? 계속 본과 5년 동안요 훈련을 받는 겁니다. 변증이 그 통일되도록, 한 학급 학생 전체가 통일되도록. 그러니까 시험을 보니까요. 또 응당 통일이 어디에 있냐? 경전 저작위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소위 경전의 저작이라고 하면 우리는 내경, 그죠? 신농 본처경, 상한론, 근계율학, 이 네 권을 기본적으로 경전이라고 하죠. 이론상으로 봐서 내경은 중의의 기초 이론을 확실하게 다지고 건거해주는 기초 중의 기초다. 자, 우리가 누가 이런 말을 한번 하더라고요. 한국 역사에서 황제내경에 관한 연구서적이 단 한 권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황제내경 강의 잘 안 한다, 대학에서. 많이 안 해요. 그리고 상한론과 근계율학을 아예 강의를 안 한 데도 많다. 내경도 많다.
그러면 신학대학 갔는데 성경 바이블을 강의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근데 그 부끄러움 모른다. 한국 한의학계가. 이 황제내경 소문과 영추, 상한론과 근계율학에 관한, 더 나아가서 본초경과 더 나아가서 온병학에 대한 이 연구가 전혀 전무한 이러한, 그리고 강의조차 제대로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양방의학에 세밀하게 들어간 것에 대해서 무슨 대단히 앞섰다고 전혀 관련 없어요. 아주 엄격히 말하면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양방 이론으로 한방의 이론들이 완벽히 이해되고 해석되어진다면 그건 환원론인데, 그때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남자가 여자로 완전히 대치되고 여자가 남자로 완전히 대치될 수 있다면 뭐하러 존재 가치가 있겠어요. 음양 똑같습니다. 음양이 동일하다면 대치될 수 100% 완벽히 대치될 수 있다면 뭐하러 음양의 겁이 각자 존재할 이유가 있겠어요. 전혀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을 공부할 수 없으니까 양방으로 어떻게 가가지고 해결을, 그럼 양방의과 대학을 만들었어요. 장부 생리나 병인이나 병기나 치료 대법 등을 논하는 어떤 걸 논하든 간에 모두가 계통적인로 논술되어 있다. 이 어디에? 황제내경에. 신농 본초경은 중요하게 성과 미와 귀경과 주된 치료와 공령 등을 제공해주는 의지할 만한 이론 근거인 거다. 상한론과 근계율학은 하나는 육경변증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장부변증을 목으로 해가지고 일명요연하게 중의에 변증론치의 큰 원리자 원리 변증론치가 어디서 나왔냐? 내경과 상한 근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상한과 근계 속에 있는 이론, 이치, 법, 치법, 그 치법에 따른 방과 약, 중의, 임상, 곽과를 관통하고 아주 유효한 임상 실천을 지도하는 지도서인 겁니다. 이와 같이 말하면서 4대 경전이 중요학 이론에 임상의 푸즐, ETR, GNC대로 그러니까 아주 견고한 길을 놓아준 거예요. 후세 의가들을 위하여. 또한 각과 학술의 형성의 기초가 돼. 이로부터 많은 각과 학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의미상에서 말한다면 중의 학술의 통일은 어디에 중심이 되냐? 경전을 그 중심으로 해야 된다. 경전의 이론으로 중의 학술이 통일되어야 되고, 이것은 뭐예요? 티엔징, 띠들, 이것이 당연히 그래요. 하늘의 뜻이. 다시 깊게 이론상으로 말한다면 내경이 포함하는 오행학설, 장부학설, 경락학설, 기와학설, 나아가 근대 사람들이 주장하는 기상학설, 체질학설 등 모두가 내경의 기본 이론이고 지금 여전히 중의의 기본 이론을 이루고 있는 거다. 황제내경에서 표출되지 않은 이론은 하나도 없어요. 한의학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내경에서 기본적인 것들만 뽑아낸 겁니다. 상한론, 근계율학은 후세 제반 의사들에게 임상의 기초를 임상들 하려면 뭐 당연히 상한과 근계에 이해해야죠. 예를 들어서 금원 4대가의 학설, 온병학설은 모두 그 근원이 어딨냐? 상한론과 근계율학에서 출발한 것이다. 우리어크의 온영론이라고 하는 그 속에 나와 있는 다윈인, 산샤오인 이 유명한 처방입니다. 많은 온병을 치료한 명처방, 왕칙론의 그 어혈을 치료하는 제방들, 또 커쇼발, 또 모두 상한론과 근계율학의 방들을 발전시킨 겁니다. 절대적으로 뭐
예? 본이 없는 나무, 근원이 없는 물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왜냐하면 어떤 자연과학도 모두가 앞선 걸 이어먹고 후에 발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중의 역대 의가들 또 발전에 있어서 또 창신에 있어서는 모두가 서로 이어받아서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발전해 온 것이고 또 전진해 온 것이다. 단 리스의 역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근원이 있고 흐름이 있고 계승과 발전이 있고 모두 학설 발전에 필요한 방법이다. 이와 같이 간별해볼 때 중의학술은 응당 4대 경전의 그 기초를 삼고 준고의 틀로 삼아야 되고 규범의 이론으로 삼아야 되고 임상의 근거로 규범으로 삼아야 된다. 따라서 계승하고 또한 새롭게 발전하고 그 전응 통일을 4대 경전상으로 통일해야 되고 중의학술이 장차 앞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수 있는 것도 경전으로 인한 것이고 크게 진보할 수 있는 것도 경전이고 시대를 꿰뚫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거기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중앙수옥계이더스 모든 것이 회귀하는 것이 4대 경전에 있다. 우리가 많이 새겨봐야 할 것.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러니까 공부를 좀 했다는 분들은 근데 한국은 공부를 이걸 빼놓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4대 경전을 빼고 역사가 없으니까. 아직도 제대로 된 주석서 하나 내지 못하는 나라니까. 중의는 어떻게 가야 되냐? 알후 연주가 알후라고 있어요. 뭐 조그맣게 돼갖고 깨갱 하는 그 경극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알후가 이렇게 해갖고 그 알후가 민족의 악기고 그거는 서이티진 바이올린 같은 것들 합주곡도 할 수 있고요. 양축 또는 뭐 카몬 등 서양 악곡을 연주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걸로도. 다 만약에 민족의 음악의 발전으로 본다면 알후라고 하는 것은 역시 뭐야? 민족성이 드러난 것이고 아주 환희의 기쁨을 나타내는 경마 공산 니아우이 아주 서정적인 장씨 강허 뭐예요? 강허시 뭐 이런 것들을 연주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연주할 때 민족의 풍미가 아주 농염하게 우러나오는 악곡입니다. 왜 유독히 이 알후만이 이러한 민족적인 정서를 아주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가 되는 겁니다. 이 서양 악기로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기에도 민족성이 있고 의학에도 민족성이 있고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의학의 원천이 오래되고 오랫동안 흘러내려왔고 그 중의학은 완전히 중국의 전통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운얼성 계속 흘러내려와 살아있는 겁니다. 그의 이론의 지도의 원천이 중국의 철학, 그의 약재는 자연적인 것이고 그러므로 그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또 사람을 근본으로 하고 인시, 인티, 인연, 이라이엔주론의 성립 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다르다는 것을 연구해온 생리병리를 연구해온 학문이다. 이와 같은 이론의 지도와 임상의 지도를 받아서 천차만별의 증상을 변증론치로 진행해 와서 아주 훌륭한 성과를 이끌어온 것이다. 우리가 중화민족이 번창하고 생존하고 뭐 그런 강의한 업적이다. 그렇죠. 중국에서 나온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민족주의로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중국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중국에서 나온 것으로서 전 세계 인류에 지금도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있는 거죠. 단 제 꿈은 그 당시 20년 전에 꿈은 그거였어요. 중국을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이분의 바둑처럼 이분의 세계 최고로 인류에 기여해보자. 이게 제 꿈이었어요. 이제 거의 불가능하게 됐죠. 우리가 경제력으로도 못 쫓아가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 당시 꿈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가능했었거든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앞서가지고 잘만 이용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웅장한 대어 중에서 헌여우시런 아주 헌여우시런 부이웨이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양주왕 추한짜이션 서양 옷을 몸에 걸치고는 매여 중고신 중국풍이 하나도 없어요. 모르고는 시시科学的 양약은 과학적이고 중의시 불科学的 중의는 비과학적이다. 각 요의 거정인수导致 중의의教育 이로 인해서 각각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중의의 교육이 시화라. 중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고민하죠. 중의의 본질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못 쳐간 한국은 어떻겠어요? 뭐 그냥 지리멸렬하고 있는 겁니다. 교과과적을 보고 나서. 그건 한의대가 아니에요. 양방의과대라고 하지 그랬어요. 아니면 양방 보조 스태프 만드는 거예요. 예. 간호사에 보조 간호사가 있듯이 보조의사, 양방 보조의사 만드는데요. 그 양방에 그 공부를 많이 하는 걸 부끄러워해. 시샤 시범도 생각해라. 졸라 50년이야. 저정 이렇게 50년이나 해방 50년 동안 이상한 길로 돌아와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여전히 우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이 능이 뿌시엔루 빼이 예모더 띵 찡지마 중이가 완전히 도태되는 상황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제 중국의 3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그 80년대 90년대 그 완전히 그 양방의 과학화라는 미명이 밀리잖아요. 한국도 그랬죠. 70년대 80년대까지 뭐 쪽을 못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충분히 살만하니까 이 자연요법의 한방의 치료가 서양력하고는 다르답니다. 지금 아직도 중국에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2000년대 초에 중국을 떠날 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그 대학원 선생님이 뭐 전국의 비행기 초청권을 받고 초대돼서 그 재벌들이 뭐 부모님들이 뭐 재벌이 거기는 한둘이 아니잖아요. 지역에 그냥 돈 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재벌만큼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그냥 모셔가느라고 자기 어머니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어머니가 암에 걸렸는데 와서 좀 치료. 그럼 뭐 비행기 타고 광시성에 가서 뭐 일주일 식사 대접 받고 올라오시고 뭐 그럼 제자들도 쫓아가고 그럴 때였어요. 벌써 2000년대. 지금은 더 달라졌겠죠. 그래서 나는 한 명의 공화국의 기치 아래 성장해 오면서 중의를 이해 청 슈에꼬 부셔 중의를 공부했어요. 공화국의 기치 아래 중의를 공부해갖고 적지 않은 서의를 배웠고 단순히 중의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서의를 너무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뭘 인용하냐면 양방의 진단과 병리 그리고 중의의 변증 논치를 설명해요. 임상에서 명확하게 진단 또한 항상 뭘 이용하냐면 각종 물리 진단기기, 생화학 실험, 검사. 그래서 명확하게 진단하고 그 중의의 변증 논치를 돕게끔 해요. 그래서 임상의 효과가 비교적 타당 온딩 적정한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과 영역 중에서 뭐 일련의 질병에 관해서 유효율이
결코 서희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평생 동안. 또는 나는 오랫동안 서약을 처방해 본 적이 없어요. 주치의자 치료해서 구해낸 자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의의 학술에 확실하게 확고하고 확고하다는 점에 변함이 없어요. 내 임상에 의하면. 설사 중의 학술계가 화포 미끄러져 내려가고 임상이 점차 중의를 찾아오는 임상이 점점 줄어든다고 해도 이러한 국면이 일시적이라고는 안 믿는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국면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 알후 같은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시 샹신 난 아직도 믿습니다. 알후가 민족적인 것처럼 중의도 민족적이고 민족적인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분들 답답한 거죠.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정말 어렸을 때는 어린이가 뭘 모른다고 그냥 양방은 과학이고 한방은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주위에서 한방했다는 분이 한두 명 있었는데요. 정말 그 학문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책을 어떻게 보냐? 여기서 강의하는 독서 주로 중의의 필독에서를 말하겠다. 일정한 요지가 있는 중의, 야우두더슈. 그러니까 의미 있는 책, 중의 중에서 의미 있는 책으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는? 첫째, 계몽서. 이게 이제 입문서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걸 보세요. 옛날 방식에 이건. 의학 삼자경, 약성부, 비노맥학, 탕토거죄. 이게 이제 방제를 가결로 내징지야오, 유명한 내경을 압축한 책이죠. 의학시모 등등의 책이에요. 과거에 루먼 입문서로서 이와 같은 책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의학을 처음 배우면 맨데 의학 삼자경부터 보라고 이거 다 주고 외우라고 하는 거 이게 다 외우기 쉽게 돼. 내경지야도 그렇고 이게 입문 계몽서적들이지만 부실수어 타치엔 바이 뿌징 결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입문서라고 해가지고 이게 수준이 낮은 아주 정통하지 못한 책이라는 얘기 결코 아닙니다. 이게 통속적이고 아주 쉽게 쓰여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결코 낮은 수준의 부정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의학 3자경에 의학 원료, 의학의 흐름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는지 중의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초한자이체 확 뚫어버리고 확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제반 경전 저작들을 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임상까지 관통을 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을 때 낭낭샹코 줄줄줄줄 외기 쉬게 돼 있어요. 이독이지 쉽게 읽고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책은 지본 이에 또요 트디아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기 있는 책들은. 그러면 약성부를 볼까요? 약성부 굉장히 한국은 약과 방제를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모르는 것에 기본이 이제 떨어져 날아가는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한의학 개론, 진단학, 중의 진단학, 그 다음에
중약학, 약제학, 그러니까 약학, 본초학이죠. 그 다음에 방제학. 이 네 권에 한약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도구예요, 도구. 이 도구를 어떻게 내가 만들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한약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기초서부터 틀리고 가르치는 선생도 엉망이고 뭘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고 아예 가르치는 것도 없거나 막 아니 도구가 없어야 돼. 이게 중의의 한의사의 기본이거든요. 약을 처방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는요. 저는 어디 갈 때 이 네 가지만 가지고 가요. 병은 천천만변하지만 이 네 가지 기본공은 변함이 없어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집을 줄 수 있어요. 복돌 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경전이에요. 경전. 이와 같은 계몽서적들을 보고 난 후에는 수준을 좀 높여가지고 예를 들면 상한론, 궁계열, 의학 등의 색을 보는 거예요. 이 두 책은 중의 임상의 기초예요. 이거 안 보고 임상한다는 거, 이해 못하고 임상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왜 체질론이 들어가고 그래요? 아무 의미도 없이. 내과를 하든 외과를 하든 부인과를 하든 소아과를 하든 의사라면 또 빠땅히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통독한 후에 정독하고 책 읽는 방법도 그냥 쭉 한번 빠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점 또 숙독 아주 읽고 또 읽고 숙독의 기초상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주석가들을 참고해 갖고 지금 한 권에서 세 권 정도의 주석본을 써갖고 시야를 넓혀요. 그리고 이해를 더 깊게 해요. 이 두 권의 서적은 응당 뭐예요? 수이죠. 각각 개인의 기술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그런 거를 끊임없이 읽고 또 읽고 끊임없이 그걸 사용하고 임상에서 의사 일생 동안 야우도 이 빼죠. 일생 동안 봐야 할 책. 이해하시겠죠? 얼마나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건지를. 내경은 전부 뚜와 어떻게 이거 내 생각에는 임상 의사들은 먼저 내경지야오라고 하는 축약된 내경의 내용을 간추린 책의 기초상에다 내경의 원저장 중에서 뭐 상고천진론, 상고티엔론, 찌전야오따론 등 7편 대편의 운기 7편을 그 위주로 보고 그래서 그 정신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그 외에 별도로 장경학의 류경 30년간 연구해서 지었다는 책입니다. 황제내경을 주제별로 재편집한 책이에요. 유경이라는 책은. 그래서 황제내경 원래 판본대로 갖고 있는 거라 황제내경 소문과 영추를 합쳐들어서 주제별로 쭉 침이면 침서부터 해가지고 빠강변증까지 이분이 황제내경의 내용을 빠강변증으로 정립했던 최초의 유명한 학자고 그 이의 임상도 역사상 아주 유명하죠. 경학전서라고. 이 얘기라는 거 이 책은 부문별로 분류를 했고 그래서 시간 낭비를 줄여주고 그로부터 얻는 이익이 많다. 영수경은 개인의 수요에 따라 보는데 이게 왜냐면 친구 경락을 연구한다면 이건 그러니까 침을 잘 논다. 하여튼 말도 두 말 안 해요. 영추 봐라. 네가 고수 되려면 침 놓는데 고수 되려면 영추 봐라. 이제 영추 강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영추 봐라, 영추. 원병 부분은 원래 사자경전에 돌아가지는 않아요. 원병의 몇 권의 책이 아주 유명한데요. 그게 외감온로론, 수별론, 온병저변. 이거 뭐 온병저변은 다 알죠? 우지통에. 지금 이 세 가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온병학 학술사에 제가 그 관계를 다 설명해 냈어요. 러닝추 교수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당연히 뭐예요? 경전처럼 여기고 읽어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임상상에 아주 실용적이다. 이론상 상한론을 발전하지 못한 곳에 발전을 했고 방과 약에 있어서 상한론을 보충하고 상한론이 갖지 못한 내용들을 보충하고 있는 것이다. 상한은 온병의 기초가 됐고 온병은 상한의 계속적인 발전의 결과물이다.
양자는 예? 부커 피앤페이 하나가 옳고 하나가 틀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책을 봐야 되냐? 전문적인 서적을 봐야 된다. 소위 전문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면에 전문적인 편집이 되는 거. 예를 들면 혈증론, 비위론, 뭐 사장 옥형, 이거 뭐 안과요. 역전일덕, 뭐 전염병이요. 푸싱주 푸코의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학서적으로. 척실비록, 이거는 뭐 임상의학 같은. 삼주찬. 이와 같은 전문적인 책들은 확실히 특징과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혈증론은 쯔슈의 스파, 혈증을 출혈증을 치료하는 스파 사법이 있는데요. 우선 지혈해라. 이거 그다음에 뭉친 혈을 풀어줘라. 그러면 피가 안정되게 해라. 날뛰지 못하게 해라. 그다음에 부족한 피를 보혈해주라. 이게 이제 유명한 치료 사법입니다. 이게 이제 임상각 각과학사 중에 나오는 대표적인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러닝추의 얘기 중에서는 빠져 있죠. 그때 초기 각과학설이니까요. 이것이 뭐냐면 혈을 치료하는 혈증을 치료하는 4대 단계다. 4대 치료법이다. 임상에서 혈증을 치료하는데 지도하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왕측론의 몇 가지 활혈, 화워 하는 방과 약은 임상에 아주 효과가 높다. 이것이 그의 정화다. 이것이 아주 그의 정수다. 푸칭주 푸커는 중에 그 대하, 냉을 치료하는 경험은 확실하게 임상에서 유용한 것이다. 그중 완따이탕, 완따이탕은 뭐예요? 비장을 보여갖고 습사를 처리해가지고 비허증에 대하여 아주 유효한 방이다. 내 뜻은 쭉 훑어보는 기초상에서 중점, 특징적인 것들을 잡아내는 것에 임상에 의해서. 예를 들어 왕측론의 책 중에서는 주로 다들 이런 그의 이론이나 해부학 지식은 현대의학에 비교할 때 실로 조잡한 것은 틀림없다. 이건 시대적인 한계다. 당신은 아주 팅여우젠디더런시 당신은 아주 독특하고 대단한 견해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의 해부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같은 것들은 이건 아닌 거 틀린 것도 있고요. 이와 같은 이론을 한번 이 랑치너의 실정은 어떤지 쭉 보고 난 다음에 타의 어혈을 풀어주는 제방들, 찡야화, 찡리취, 이거는 이런 것들을 잡아갖고 정말 열심히 연구해야 돼. 그리고 실천해야 돼요. 왜냐하면 임상의 효과가 정말 확실하기 때문에요.所以 전문적인 책을 볼 때 쭈안즈상 쭈원정 이 쭈안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전문적으로 시외적으로 보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뭐의 장점이냐? 그걸 빨리 파악하고 그 장점에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론의화를 많이 봐라. 이건 죽을 때까지. 고대의 의론과 의화는 아주 간결하고 뜻이 너무 깊어요. 그런데 지엔스 난동 아주 보기가 아주 힘이 들어요. 글자도 아주 간결하고요. 아오미야 이막 뭉쳐서 그래갖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근대와 현대의 의론 의화들을 사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밴드에는 올렸는데요. 이와 같은 개인들의 짤막한 아주 작은 책들이 굉장히 유효한 책들이 많다. 사진을 한번 올렸는데요. 부지런한 자들은 엄청 많은 것을 얻어낼 겁니다. 그 안에서. 자, 근대 명의 진보의 유명한 사람이죠. 겸재의학 강고 응당 의화의 체례를 쓰였고 내용이 아주 충실해요.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썼어요. 다음 주에 UMH
논집 일시 예, 다음 주에 위에메이 중 의론집 한번 보자. 1888년인가요? 이때 이런 분 그때 1800년대 말 후기에서 1900년도 초기까지 중기까지 대단한 그 역할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60년대까지 문자 글자가 아주 정연하고요. 임상에 아주 지도적인 의의가 있어요. 예, 깐주왕 의한 이 깐주왕이라는 분 대단하죠. 이분은 이비인후과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예요. 책도 아주 독보적인 책이에요. 내용이 풍부하고요. 위에 먼 고대까지 이르고 아래로는 근대 현대의 사람들에까지 이루어지고 고금을 동시에 논하고 있고 만상을 다 포함하고 야 이거 보고 나면 크게 눈이 띈답니다. 감주왕. 그래서 기타 이제 자기 애호에 따라서 선택해서 책을 봐야 되는데 정말 좋은 책들이 너무 많죠. 의한 부분의 자료는 뭐 엄청 많고요. 역사적으로도 또 많고요. 이후에도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중고 시대 이전 것은 너무 간단해요. 근대에 임증진암 의한 유명한 온병학의 문을 연 의안이죠. 유명한. 그다음에 내용이 상세하고 문자가 쉽게 이해되고요. 부문별로 나눠져 있고 쉽게 장악할 수 있어요. 푸푸저 이안? 다음번에는 푸푸저 선생님의 한의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한번 다뤄보죠. 푸푸저 1880년대 8년인가요? 이때 태어나셨. 임상에 아주 유용하고요. 그 용리학의 법도가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유에메이중 의안은 이번 문자가 아주 질박하고요. 이론이 아주 아주 엄정해요. 아주 잘 읽기 좋은 책이에요. 당연히 의안은 이와 같은 몇 권에 제한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장, 우이처, 유선스가 의안 등등 모두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다 읽으면 읽을수록 다 뭐가 있어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얻는 바가 많은 것들이에요. 다섯 번째로 와야 될 책은 반개에 관계된 책들이에요. 문학 창작상에 시자의 공부와 시는 다른 공부 외에도 다른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시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워샹증 이런 말을 인용한다면 의자의 공부와 의학책만 잘 봐서는 것보다 의학 밖의 책도 좀 봐야 된다. 야쭈어 이거 쭈어에드이션 한 사람의 의사로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확실하게 위로는 천문을 알아야 되고 아래로는 찌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반 서적들을 무지 많이 봐야 된다. 당연히 중위 상관학과는 응당 그 관련된 문학과 철학도 봐야 된다. 이 양자는 모두 중위의 변증론치 사고를 높여주는데 문학 방면에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중국의 4대 고전 명저 삼국지, 홍루멍, 서유기, 수호전 그 다음에 로신의 저작, 연산, 야화 등등 이와 같은 명저들은 특히 홍루멍과 서유기는 뭐예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서 중위를 다루고 있어요. 그 사변성, 상상력이 중위의 사유에 아주 많은 도움을 줘요. 그리고 문학적인 소양도 높일 뿐 아니라 글을 쓰는 능력도 높여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이 있어요. 철학에 이르러서는 내 생각에는 이거 뭐 모택동력이 할 거 없고요. 이거 읽을 필요 없다고 봐요. 양부 그 다음에 이 사람 뭐 철학의 선장
예, 이건 뭐 손자병법은 많이 쓰이죠. 예, 용병용약. 손자병법도 그렇고. 저는 생각보다는 뭐야 영적인 책을 많이 봐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적인 책들로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스칼러스 주중에서는 다스칼러스뿐만 아니라 뭐 여러 호킨스 그 유명한 책들 뭐 다 굉장히 그 의사로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다음에 뭐 신념의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재밌게 여러분들이 꼭 보라고 한 이유가 상한론을 하면서 세포의 지능이 인텔리전스가 세포 핵에 있지 않고 세포막에 있다는 겁니다. 세포막이 지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한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방점이 돼갑니까? 전 늘 했잖아요. 이 피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순한 피부가 아니다. 그런데 세포 하나로 봤을 때 세포막의 지능이 있지 핵의 지능이 있는 게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야를 줬어요. 우리 몸 전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피부라는 게. 이외에도요. 독서를 할 수 있는 쭈브 마이 디얼 리스 역사 서적을 좀 봐라 그런 얘기하는 건데요. 역사 이거 보면 아주 커요. 워샹의 명나라 청나라 역사 근대 역사가 비교적 접근되기 때문에 중국 상하 5천년의 역사 리아주에 또 많은 시간과 정력이 들어가요. 왼쪽에 중위 의사가 된다는 거. 그래 한 시점에 청나라 역사와 근대사를 거의 이해해야 돼요. 중위의 발전사 또한 중요해요. 필연 이해해야 돼요. 현행의 대학 교재 중에서 시에서 통수 쉽게 써진 책들이 많아요. 나는 이런 책 몇 권 봤어요. 독서라는 말을 할 때 화티 이 주제가 아주 넓죠. 아주 크고 넓은 방면에서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피상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단 야오짜오 이거 하오중이 그러나 훌륭한 중위가 되려고 하면 필히 준비해야 할 전문적인 내용 지식과 상관된 지식이 반드시 장악해야 됩니다. 이 반드시 뭐예요? 넓고 깊게 많은 책들을 봐야 됩니다. 이와 같은 기초 속에서 다시 자기의 근본 기본을 더욱 고도화시켜야 됩니다. 위에 말한 것은 단지 개인의 정확한 느낌일 뿐입니다. 엉뚱한 얘기를 했다면 많은 질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 하여튼 태어나 글을 읽을 수 있는 5살 때부터 평생을 하루 종일 책을 갖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근데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영적인 책들, 좋은 영적인 책들을 많이 봐야만 한의학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실천까지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은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 타이완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이 책이 이렇게 번자체로 출판이 된 겁니다. 중국 대륙에서 나왔으면은 당연히 간자체로 나왔을 텐데, 지금 이게 이 책이 번자체로 이렇게 이제 한국 분들은 노려 보기가 편하겠네요. 번자체가. 초판 2006년도 9월에 나왔던 책입니다. 정통의 한의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달빛 유튜브 한의과작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빛닷컴을 개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남은 삶 동안에 이 한의학이라고 하는 한국 땅에서 최초로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축적되고 발전되어 온 한의학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자격증은 줄 수도 없지만 그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문의 한 범주를 저 개인적으로 죽을 때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의학 각 과목별로 뭐 각자가 유튜브에 올린 강의를 올리고 있다면 뭐 이 한의과 대학 내에 달빛닷컴 내로 저희가 링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자기가 강의를 자기 이름으로 유튜브 강의를 하시고 그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그 달빛닷컴의 한의과 대학 속으로 각 과목별로 링크를 시켜서 많은 분들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이와 같은 유튜브 강의를 생각하거나 하시고 있거나 이미 한 사람들 한 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그 내용을 제가 검토해 가지고 저에게 어떤 얘기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유튜브 저기 내용을 링크해서 달빛닷컴에서 전체적으로 올려줄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저희 생각에 같이 하시는 분들, 뜻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같이 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한의학이라고 하는 그동안 기존에 왜곡되고 잘못되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중국에서의 그 방향과 맞춰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제가 일생 동안 남은 삶을 전부 다 이곳에 투여해 가지고 한의학의 새로운 기틀을 잡는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요즘엔 일찍 은퇴를 하시는데요. 제2의 인생을 자격증을 줄 수 없지만 한의학과 함께하면서 공부하면서 저희 아버님도 80이 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한의학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책을 사가지고 뭐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죠. 유튜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서 체계적으로 아예 중국의 정통 한의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그 노하우를 여기다 다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킬 수도 있고요. 주위 가족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위험한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운 지적 활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고요. 예. 자,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큰 지지감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자, 모두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달빛 안녕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